내 남편을 빌려달라고? 어느 날 걸려온 20년 지기 친구의 전화 한 통이 평범한 제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수진 45살입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남편 민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 저는 현관까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2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저는 이 평화로운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며 그렇게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은이, 제 대학 동창이자 손에 꼽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저는 지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제 친구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친한 친구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 했으니까. 벌써 20년도 넘은 사이죠. 지은은 작년에 이혼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 부부랑 지은 부부랑 진짜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저녁도 먹고 주말이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애들끼리도 이모, 삼촌 부르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특히 지은의 아들 준호는 제 남편 민호를 정말 잘 따랐습니다. 삼촌, 삼촌 하면서 안기고 남편도 준호를 정말 예뻐했죠. 그래서 지은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거든요. 언니 나야. 지은이. 친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언니.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그래, 뭔데?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민호 오빠 좀 빌려줄 수 있어? 순간 제 손에서 설거지하던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남편을 빌려달라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지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음 주에 운동회를 해. 근데 준호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빠는 안 오냐고. 지은은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8살 아들 준호를 혼자 키우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빠가 바빠서 삼촌이 대신 온다고. 저는 친구의 처지가 이해는 갔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남편을 빌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아, 그건 민호 씨한테도 물어봐야 하고. 응, 알아. 언니가 먼저 물어봐줘. 제발 부탁할게. 저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 씨한테 말해볼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부탁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이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런데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그거 준호 운동회 말이지? 괜찮다고 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오늘 낮에 나한테 먼저 연락 왔었거든. 준호 때문에 고민이 많던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저에게 전화하기 전에 이미 남편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것. 그렇다면 저에게 한 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형식적인 허락? 아니면 사후 통보? 그럼 나한테는 왜 전화한 거야? 뭐, 당연히 너 허락도 받아야지. 친구 사이니까. 남편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친구를 도와주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거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대학 시절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앨범 뒤에 적힌 지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평생 함께 할 거라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점심쯤 끝날 거야. 응. 조심히 다녀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저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운동회 잘 끝났어. 준호가 엄청 좋아했어. 지은이가 점심 사준다는데 같이 먹고 갈게. 점심까지?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준호가 정말 좋아하더라. 아빠 자전거 경주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고 남편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좋았어? 응, 오랜만에 아이랑 놀아보니까 좋더라.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 서운함? 아니면 두려움? 저녁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준호가 계속 삼촌 이야기만 해. 그래. 민호 오빠 정말 잘해줬어. 준호가 진짜 아빠 같다고. 언니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라.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로 지은이 자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남편에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은과의 문자가 수십 개였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준호가 행복해요. 오빠, 준호가 오빠 보고 싶대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은이랑 자주 연락해? 응? 아, 준호 그냥 물어보고 그래.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지은이가 왜 당신한테 먼저 연락했을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지은이가 이혼하기 전에 나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 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거야. 그때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조언을 좀 해줬어. 이혼 변호사도 소개해줬고.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지은이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무 창피하다고. 그리고 내가 걱정할까봐. 저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20년 지기 친구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모르는 비밀을 두 사람은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다음 주에 준호 학예회가 있어. 그때도 민호 오빠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변해온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보이고 탄력을 잃은 피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됐을까? 단순히 친구가 남편을 빌려달라고 한 부탁. 하지만 그 작은 부탁이 제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친구 사이에 숨겨진 감정들, 그리고 저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질투심.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지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지난번에 전화 끊어서.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정말 막막해.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도 다음 달이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 지은아, 언니네 집 방 하나 비어 있잖아. 거기서 나랑 준호가 잠깐만 지낼 수 있을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은아, 그건 좀 2개월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언니밖에 없어. 제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우리 집에서 잠깐 살고 싶대.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지은이랑 준호가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잖아. 여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함께 산다는 건. 왜? 방도 있고 우리도 여유 있잖아.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너무 쉽게 결정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은과 준호가 이사 왔습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삼촌, 준호는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응, 좋아. 남편이 준호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4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언니,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주방으로 갔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지은 씨, 내가 도와줄게. 둘이 나란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저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내가 할게. 언니는 좀 쉬어.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자리를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바로 방에 들어가던 남편이 요즘은 거실에서 준호와 놀았습니다. 삼촌, 레고 같이 만들자. 그래, 우리 준호.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 응? 그래. 준호랑 놀아주는 거 좋아? 응, 애들이랑 노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우리도 아이 하나 더 가질까?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럼 왜 준호랑은 그렇게 잘 놀아?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민호 오빠 보면 가슴이 뛰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언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매일 보다 보니까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지은아,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언니는 내 친구잖아.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언니, 나가라고.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지은이 함께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준호 학용품 사러 가야 해서. 지은이가 뭘 사야 할지 잘 몰라서 내가 같이 가기로 했어. 나도 갈게. 아니야, 준호는 집에서 쉬어야 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기가 봐줘. 저는 준호랑 집에 남았습니다.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지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과 질투로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지은 둘 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 미안.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그럼 지은이 전화는? 내 전화기도 집에 두고 나갔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뭐 한 거야? 학용품 사고 저녁도 먹었어. 그냥.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둘이서 술을 마셔? 나는 뭐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왜 이래? 왜 이러긴. 당신 요즘 지은이한테 너무 잘해줘.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남편과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언니, 오해야. 우리 정말 아무것도.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지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은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나갈게.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셋이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 씨, 먼저 말해줄래? 내 진짜 마음.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그리고 언니. 나 오빠 좋아해요. 대학 때부터 계속.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지은의 가방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이 펼쳐졌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오빠 공략 계획 1단계 준호를 이용해 접근 완료. 2단계 동거하며 가정주부 역할 완료. 3단계 수진과 민호 사이 이간질 진행 중. 4단계 민호의 마음 확보. 최종 목표 수진과 이혼시키고 내가 민호와 결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언니, 그건. 지은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런 계획을 위한 거였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 이게 진짜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지은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은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당신, 지은이한테 마음 있었어? 없어. 정말 없어. 그럼 왜 그렇게 잘해줬어? 왜 준호한테 그렇게 집착했어?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나, 아들이 있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 여자가 임신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낙태를 종용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어. 혼자서. 그리고 아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어.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어.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래서 준호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생각났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아들 같았어. 그래서 그렇게 준호한테 잘해준 거였어? 응,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아픔도 지은의 아기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박지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셔서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생명은 지장이 없지만 다리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신가요?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유리창 너머의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지은 씨, 남편이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뭐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도 필요할 거고, 간병인도 필요하고, 당신, 지은이가 걱정돼?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은이가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 알면서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쳤잖아. 준호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준호는 유리창 너머의 엄마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남편이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곧 나아. 삼촌. 엄마 안 죽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은이 저를 배신했지만 준호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저와 남편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게요. 남편이 서명하려는 순간 저는 펜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할게. 저는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친구니까 그것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한 달 동안 입원해야 했고 그동안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간병할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회사 다녀야지. 하지만 내가 한다니까. 제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깨어났습니다. 언니, 깨어났네. 저는 무표정하게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왜 날 도와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지겹거든. 제 냉정한 말에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일째 간병하던 날 지은이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준호는 민호 오빠 아들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가 대학 때 민호 오빠를 좋아했잖아. 우리 한 번 관계를 가졌어. 졸업여행 때. 그리고 8년 전에 언니 몰래 오빠랑 술 마시다가 그리 됐어. 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DNA 검사 결과도 있어. 지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몰라.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준호를 이용해서 오빠를 찾아간 거야. 저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지은이랑 잔 적 있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그러는데 준호가 당신 아들이래. 말도 안 돼. 나는 지은이랑 그런 적 없어. 그럼 이 DNA 검사 결과는 뭐야? 서류를 보던 남편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야. 여기 날짜 좀 봐. 이 병원은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어. 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이 서류 가짜지? 지은이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들켰네. 맞아, 가짜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언니가 믿거든.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언니는 항상 모든 걸 가졌잖아. 예쁘고 착하고 민호 오빠까지. 나는 항상 언니 그림자였어. 그래서 20년 우정을 이용한 거야? 우정? 그런 거 없었어. 나는 처음부터 언니를 질투했어. 그래서 언니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지은 씨 사기 혐의로 고소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지은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저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 나 도박빚이 있어. 5천만 원. 지은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민호 오빠가 필요했어. 오빠가 날 사랑하면 빚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지은의 전 남편입니다. 준호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전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면접권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남자가 증거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외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은 지은이가 도박에 빠져서 제가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박지은 씨가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오래전부터 알아오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런 거짓말과 조작 행동이 반복됩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아팠구나. 언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지은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 항상 친구들이 가진 걸 빼앗고 싶었어. 누가 인형을 가지면 그 인형을 빼앗고, 누가 예쁜 옷을 입으면 똑같은 옷을 사서 그 친구 앞에서 입고, 그게 엄마는 항상 그랬어. 넌 왜 남들만 따라하니? 넌 내가 없니? 그래서 더 심해졌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 그냥 남들이 가진 걸 갖고 싶었어.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민호 오빠랑 사귄다고 했을 때 나도 민호 오빠가 좋았어. 아니, 어쩌면 진짜로 좋아한 게 아니라 언니한테서 빼앗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의사는 지은의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우리 지은이 치료비 내줄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왜? 준호를 위해서야. 준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제대로 된 엄마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준호 때문에 힘들었지? 당신이 책임지지 못한 아들 생각나서.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준호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나.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 알아. 이제 알아. 그러니까 우리 준호 엄마를 제대로 만들어주자. 그게 준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준호의 친아버지가 준호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삼촌, 나가기 싫어. 준호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호야, 넌 아빠한테 가야 해. 진짜 아빠. 싫어. 삼촌이 더 좋아. 남편은 눈물을 참으며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삼촌은 언제나 준호 생각할게. 잘 자라야 해. 그리고 남편이 준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줘. 엄마가 아프거든. 준호가 엄마를 낫게 해줘야 해. 응, 알았어, 삼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시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저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어요. 서로에게 준 상처,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세요? 네. 저희는 다시 한번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의 담당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박지은 씨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지은 씨가 두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와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가보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지은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와줘서 고마워. 지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지은아, 언니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뭘? 언니가 민우 오빠를 놓치지 않은 거. 사실 나는 언니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어. 나는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이제 치료받고 새로 시작하려고. 준호도 만나러 갈 거야. 제대로 엄마 노릇하려고.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도 미안해. 언니가 왜 내가 아플 때 몰라줘서,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언니, 우리 친구였잖아. 비록 내가 날 이용했지만 대학 때 우리가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은 진짜였을 거야. 지은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용서해줘서. 남편도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준호, 잘 키워요.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 저 준호 아버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한테 들었습니다. 치료비를 두 분이 내주셨다고. 아, 제가 전부 갚으려고 합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6개월치 1,80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은이도 그러더군요. 제대로 갚아야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한 후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1,8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아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준호도 행복해하고요. 저희 다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아빠의 문자를 받은 후 저는 남편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 그러게, 헤어질 뻔했잖아. 근데 이겨냈어, 우리. 남편이 제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그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남편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우리 아기 생겼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노산인데 괜찮겠어? 20년 만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짜 가족으로. 남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2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저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댓글로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또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